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8일 저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김웅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간담회 지금 끝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자 간담회를 보고 느낌 그리고 저의 분석 이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김웅 의원이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손준성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아서 전달했는지 뭐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뉴스버스의 그 보도가 과연 조작이 안 됐다면 그렇다면 내가 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이제 핵심 요지고요. 그 다음에 뉴스버스에 보도된 그 고발장은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이게 또 핵심 요지고, 그러나 고발장이 두 가지입니다. 4월 3일 날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 고발장이 있는데 4월 8일의 고발장은 내가 초안을 작성했다. 뭐 A4 용지 한 장 정도로 기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초안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요게 요지입니다. 그게 이제 김웅 의원의 요지면, 자, 문제는 그러면 자, 이 중에 김웅 의원이 그러면 100% 진실만 얘기했느냐 또는 상당 부분을 거짓말로 얘기했느냐, 이거는 누구도 규명이 안 되고요. 앞으로 그거는 증거로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째 기억 부분에 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작년 4월 3일이면 4.15 총선이니까 총선을 12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은 특히 서울에서는 엄청나게 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12일쯤 앞두고 있으면 우선 잠이 부족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언가를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무언가를 했다? 이거는 정치부의 현장 기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김웅 의원의 말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이죠. 4월 3일과 4월 8일이 있는데 왜 그러면 4월 8일에 본인이 초안을 잡은 거는 기억하고 4월 3일 건 기억은 못하느냐? 이건 결국 선택적 기억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분석을, 관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한 게 있으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김웅 후보가 당시에 뭔가를 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거기서 뭐 유리창을 뭐 어마어마하게 큰 유리창을 하나 깼다. 그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송파갑에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하나 샀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그냥 통상적인 행동, 이건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것까지 기억하기에는 사람 두뇌의 용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뚜렷하게 30년 전의 일이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취재했던 것 중에서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제가 당시에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자꾸 되새겨가면서 어디 가서 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그냥 30년 전의 일상적인 취재는 하나 기억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수첩을 보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거는 자 1년 4개월 전입니다. 지금 4월 3일이면 1년 5개월 전이군요. 1년 5개월 전에 이런 일에 대해서 특이한 행동을 본인이 했다면 기억을 하겠지만 본인이 특이한 행동을 안 했다면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4월 3일은 그 고발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냥 전달받은 걸 단순하게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전달받은 것도 전달했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다만 4월 8일 거는 본인이 초안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웅 의원의 이 발언은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대검에서 뭐 휴대전화 뭐 포렌식하고 뭐 이렇게, 왜냐면 이 제보자인 C씨가 대검에다 냈다는 거 아닙니까? 휴대전화도 내고 뭐 관련 증거를 다 냈다고 하니까 거기서 만약 대검이 포렌식해서 자 이러이러한 게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김웅 의원이 기억을 되살릴 가능성은 있다.
그럼 자기는 기억을 못하지만 증거로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 이거 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는 할 수가 그게 사람의 기억입니다. 자, 그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발장 작성 여부. 이것도 제가 고발장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본인이 초안을 잡은 거, 하나는 단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이것도 지금 전달 자체를 기억을 못하니까. 이거 초안을 작성한 건 당연히 기억을 하죠. 그러나 단순 전달했다면 그거는 기억이 안 날 것이다. 김웅 의원의 말이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록을 왜 이걸 전달했다는 거 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 이후의 행동도 김웅 의원의 행동이 의심스럽다. 이게 지금 뉴스버스의 보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제보자 CC라는 사람한테 그걸 전달한 뒤에 방을 폭파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건 폭파했는데 그 제보자 CC가 CC 거는 폭파 안 했다. 그래서 이게 불거졌다. 이게 이제 뉴스버스의 보도인데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그럼 이게 수상한 행동이냐? 저는 이것도 수상한 행동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기자도 비슷하고요. 기자도 이 정보를 다루는 직업 아닙니까? 정보기관 사람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누구한테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를 가지고 취재를 다 하면 이 제보를 어딘가에는 보관을 하는데 휴대전화에는 보관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제보를 전달하고 나서는 그걸 폭파하는 것이죠. 그냥 정보기관 근무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이거를 의심스럽게 왜 폭파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보기관이나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습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프로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걸 전달하거나 뭐하고 그걸 선의로 없앨 수 있다. 저는 그건 뭐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 저도 뭐 군에 있을 때 그 관련 그런 기관 같은데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군에 그런 학교 같은데 뭐 교육받을 때도 다 그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심할 게 없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보자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제보자를 안 밝혀? 근데 이 제보자가 이미 대검에다가 그것도 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대검에다가 제보자로 신고를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자, 근데 이 제보자가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얘기를 하면 이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누구구나. 왜냐면 기자가 그거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아마 그걸 아실 텐데 저는 제보자 CC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그런 법률 위법 행위가 될 소지 이런 것들을 지금 김웅 의원이 피해가면서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피해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보자를 밝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제 평가를 지금까지도 제가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그러니까 기억 못한다는 부분을 저는 인정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검의 수상한 행동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안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흔히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정을 받는데 이 사람은 왜 대검으로 가져갔을까? 대검은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 주관하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 부분을 지금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수 감찰부장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한테 매우 불리한 언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공익신고자가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 결국 반윤석열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지금도 공익신고자로 그 신고를 권익위원회가 아니고 대검에 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검이 과거에
김태우 수사관이나 아니면 신재민 사무관, 이 한참 얘기가 있을 때 사실은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보자 C씨는 곧바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차이는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권에 불리한 신고를 했느냐, 유리한 신고를 했느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의문점이 듭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이미 공개되고 나서 공익제보자로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걸 결정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사를 언론에 이미 이 사람이 제보를 해놨으면 그걸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로 보호 안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 취지는 뭐냐면 공익신고자라는 거는 공익을 위해서 관련 기관이나 여기에 비밀리에 제보하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취지지 언론에 갖다 먼저 알려놓고 그리고 그게 다 보도된 다음에 그 관련 기관에 가서 저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덥석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상한 대목이죠. 여권이 이 사람, 이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C씨를 활용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이다. 여권 스스로, 검찰 스스로, 법을 잘 안다는 검찰 스스로 그 부분에 관한 의심을 자초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여권이 비호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이 전체를 봐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어디에도 김웅 의원의 해명에도 제보자 C씨의 주장에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뉴스버스가 처음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뉴스버스 기자가 아무런 확신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여서 이게 윤석열 고발 사주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증거들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이 관련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인터뷰나 이 내용을 봐도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한테 시켜서 고발을 사주했다. 이거는 어디에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뉴스버스가 억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여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보도를 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 의혹이 훨씬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디로 굴러갈지 또 대검에서 이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대검의 움직임을 보면 아까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 이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마도 정치권에서 이걸 활용하는 데 대검이 발맞춰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 그래서 대검보다는 그래도 공수처가 낫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수처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착수하고 수사로 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제일 믿을 만한 것은 역시 여야 모두 합의하는 특검으로 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내지는 질의응답 과정을 봐가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 문제를 쭉 다뤄본 이거에 대해서 저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돼 하는 저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관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부분이야 이제 앞으로 쭉 또 전개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대검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